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본격적인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이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하기, 적절한 냉방으로 수면에 쾌적한 환경 등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 하고 있는데도 열대야 현상을 겪으시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제가 조금 더 알아올게요. 네.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대규모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위협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늘려 마비시키는 디도스 해킹 공격으로 민간 사이트는 물론 청와대와 국방부 같은 정부 부처 사이트까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사이버 테러로 인해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이버 테러는 청와대와 조선닷컴, 네이버, 신한, 외환은행 등 국내외 주요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을 동시에 해킹했는데요. 저도 이 사이버 테러 기억나요. 이 테러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해서 아주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때 누가 공격했는지 찾느라고 국가정보원이 합동 수사를 하고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 여러 사이트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 적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들이 동시에 공격당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범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인 혹시 찾았어요?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들과 인터넷 업계에서는 특정 해커 집단이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를 정해서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국가정보원은 디도스 사태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해킹 세력에 대한 추적을 진행했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사이트들은 오후 10시 30분부터 정상화 상태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새벽까지 접속 장애가 계속됐는데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디도스 공격은 11일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가 10일 0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좀비 PC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PC 아니에요? 그게 어떤 피해를 줬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종의 숙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체 하드디스크를 포맷, 또 PC에 저장된 모든 저장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자의 PC 피해가 확산되기도 했죠. 자, 그럼 이번엔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땅 밑에서 땅 위에서 잇따라 터진 4차례의 폭탄 테러는 출근길 런던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 7월 7일 오전 8시 영국 런던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탄 테러는 금융기관과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도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로 꽉 찬 지하철 3곳과 한 대의 2층 버스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테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런던 헤즈 폴른이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저는 이 작품 사건까지 찾아보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영국 수상의 그 장례식에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런던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5개 나라의 정상이 희생당하고 대통령이 납치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고의 피해자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네요. 런던의 연쇄 폭발로 무어게이트역 인근 지하철에서 7명, 킹스크로스 인근에서 21명, 엣지베어 로드역에서 7명이 사망했는데요. 또 타비스톡 스퀘어에서 폭발한 2층 버스에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Just in a carriage, there was a big explosion. It went black. There was loads of smoke. We were in there for maybe 3-4 minutes. Only that I heard a very loud bang. The lights went out and the carriage filled with smoke. And people were thrown forward. 인명 피해도 상당했네요. 테러 발생 후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궁금해요.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 런던 시내 모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또 런던 시내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각국도 테러 경계령을 내리거나 반테러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남 공업지역 그리고 인천항과 부산항의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했는데요. 길이는 총 416.05km로 총 429억 원이 투입됐고 16년 정도 걸리는 공사를 2년 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이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경부고속도로는 이후에 사실 부실공사 또 그 보강 문제에 시달렸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24m의 폭을 22.4m로 줄였고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차후에 대형 사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대형 사고의 빌미라면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시공에 16개 업체를 비롯해서 3개의 건설 공병단까지 참여한 정말 군사작전 같은 사업이었는데요. 연인원 892만 8천 명과 165만 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 이 과정에서 77명의 숭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었네요. 네. 근데 그 77명의 희생자는 어떻게 됐나요? 하행선 금강휴게소 고속도로 공사를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친 77명의 산업전사에 대한 위령비가 놓여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전 구간이 완공됐고 총 368만 9천 대의 차량이 이용했는데요. 꾸준히 이용량이 늘어나 1985년에는 3,400만 대를 넘기면서 10배의 통행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공 당시에 100배가 넘는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8년 북극해에서 유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인 7월 6일 밤 10시쯤 이 유전의 첫 폭발이 일어났고 이후 이튿날까지 잇따른 폭발과 화마가 유전을 집어삼켰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167명이 사망하고 3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또 그 재산 피해도 컸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88년에는 77 특별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발표한 특별선언이었잖아요. 잘 아시네요. 지금까지 그 북한과의 체제 우위적 대립 관계를 탈피하고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서 또 다른 체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하자라는 통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